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감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STO, 딥페이크, 카지노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2%를 유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연금 재정의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에 토큰 증권을 제도화한다고 공식 천명했습니다. 특히 장외거래 등으로 길을 내 제도권 편익을 점진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폴란드에서 열리는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에 국내 방산업체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의 성과를 얻기 위해 국내 방산업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아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미국장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랑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예. 오늘 국내 시장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바뀌었는데요. 오늘 예.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증시 어떤 흐름들은 경기 관련된 위축, 고용 지표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 요거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나름대로 강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미국 상황하고는 수급이나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인 어떤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선행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전체 시장 동향 잠깐 보시면은 외국인은 좀 팔고 있죠. 그다음에 선물도 매도를 하고 있고 비록 프로그램 매수는 현재 매수가 지금 진행이 돼서 하방 경직성을 오늘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하락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피의 어떤 흐름들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이게 이제 현재 하락 갭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갭을 메꾸거나 이격 조정을 보인 이후로 이게 본 방향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의 1차 충격, 반등 숨고르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가는 이런 흐름을 보인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한 달 내지 석 달의 하락의 영향권을 지배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석 달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쉬어가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있어서 7, 8, 9, 3개월은 매우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안 할 수는 없겠죠. 다만 비중을 줄여서 특화된 부분에서만 해야 된다. 매년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이런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려고 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제 시황가를 바꿨죠.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부분 또 최근에도 쌍바닥 이야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9월 말, 그러니까 결국은 10월 달 돼야지 모든 것들이 이제 풀려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보면은 추석 전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추석이 닥치기 한 이틀 전에는 현금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하기 때문에 2, 3일 전에야 이제 급등을 해줄 수밖에 없고 현재 다음 주 중순까지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이 전체 그러니까 이 바닥은 8월 5일 날 바닥을 좀 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쌍바닥을 찍더라도 이제 9월 뭐 중순 10일 15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10월 정도 돼야지 이제 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장이 출발하는 어떤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최근 보안 관련된 부분들, 보안에서도 AI 쪽하고 연결이 되고 또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STO 이런 종목군들이죠. 근데 이런 종목의 모든 것들은 소프트웨어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뭐냐? AI의 반도체, AI의 소프트웨어, 자율주행도 포함이죠. 이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흐름들이 중요성들이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항시 이제 반복이 되지만은 흑산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산병 여기도 마찬가지 흑산병으로 마무리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막 흑산병 그리고 여기서도 흑산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 좀 하시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신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흐름들 잠깐 보시면은 상한가 종목군들, 상한가 간 종목군들이 오늘 모니터랩, 그다음에 한컴 미드 이런 종목군들이 나와주는데 보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컴 그룹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부상을 해줬는데 오늘 한컴 관련된 한컴 미드 같은 경우는 암호 분야에서 이제 특화된 부분들,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연관이 된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링 어떤 흐름하고도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도 AI 쪽에 변신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한가 종목인데 왜 이야기하느냐? 연달아 가면은 필요가 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와주면은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뉴페이스 종목이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모니터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랩도 딥페이크 관련된 그런 이슈가 좀 있죠.
그래서 자, 안티 AI 기술, 그러니까 AI 기술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이게 악용되는 어떤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했는데 이걸 이제 제어하는 어떤 기술이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는데 이제 모니터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급등을 좀 해줬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을 하고 나서 2단 상승, 그다음에 1단 조정.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아하 이거는 하루짜리가 아니라 뭐예요? 한 달이고 주봉상 적이병 내지 적산병 현재 주봉상 적산병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일 상승, 2주째 상승이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팍 내려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사는 확률이 많죠. 아 이게 대장주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파동이라는 것은 이게 한 달의 시작이냐 아니면은 3개월의 시작이냐 아니면은 일주일의 시작이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쭉 보시면은 오늘 뭐 섹터 흐름들을 보면은 역시 이제 보안 관련된 딥테크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부분들이죠. 모니터랩, 그다음에 샌즈랩 부분들, 그다음에 ICTK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후발주로 올라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신시웨이, 엑스게이트, 오픈베이스. 물론 이 엑스게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양자암호도 연관이 되죠. 그다음에 한싹, 뭐 최근 올라온 라운시큐어, 그다음에 이스소프트, 드림 시큐리티 이런 종목군들이 아직 그 시세가 안 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분출이 되고 10% 이하의 종목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로 뭐 하나 정도는 뭐 살펴볼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오픈 베이스를 좀 이야기를 좀 했죠. 근데 오픈 베이스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좀 있는데 결국은 매집의 흐름들이고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이 중심 위쪽에서 약간 움직여주면은 한 번 정도는 튀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발 종목에서 뭐 라운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뭐 이런 종목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라운시큐어도 지금 시세가 전혀 안 나는 종목이죠.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한번 요동을 쳤다가 행보를 해주다가 중심 위쪽에서 움직여주는데 한 번 정도는 슈팅을 좀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볼까요? 드림 시큐리티도 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뭐 전혀 움직임이 없죠. 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해 주다가 행보를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0일과 60일에 크로스 된 시점 한 번은 슈팅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만 텔레그램 관련된 이슈로 일회성 이슈가 아닌 그 이면에는 다른 커다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뭐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면은 뭐 이 셀루메드가 약간 눈에 띄죠. 셀루메드에서는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주사제형으로 이제 피부 이식제 이런 부분이죠. 이게 이제 무세포 동종 진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물론 셀루메드 말고 뭐 다른 업체 부분들도 좀 하고 있는데 시총이 워낙 가볍다 보니까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조금 나와지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피부 성형이나 이쪽 할 때 약간 볼륨감 있게 할 때는 보톡스 필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거는
몇 달 있으면은 전부 다 신체 내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 진피는 현재 타인의 몸이라 할지라도 또는 동종의 진피라 할지라도 DNA가 없기 때문에 자기 것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식을 받게 되면은 자기 몸처럼 인식해서 신경세포하고 혈관세포가 동시에 자라나기 때문에 완벽한 자기의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보형물 시장이나 성형 시장에서 굉장히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종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굉장히 크게 올라갈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 좀 하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이제 부분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흐름이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쭉 한번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쪽 관련된 종목이 좀 해당이 되네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OLED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OLED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OLED 신기술 관련된 이슈를 보이는 부분들이 선익 시스템 부분들이 현재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쪽 관련된 재료적인 덱산 네오릭스 뭐 부분들도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시장을 약간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아쉬운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보안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보안 관련인데요. 최근 딥페이크 관련된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센즈랩이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정부에서는 관련된 예산도 12억 원 정도 더 추가가 한 상황인데요. 자, 관련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2차 전지 올라왔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몰리는 가운데 이 포스코 그룹에서 흑연광산 지분을 또 사들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뭐 이 포스코 관련된 얘기 저희가 어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예. 이외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오늘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분들은 SK하이닉스에서 HBM3 12단 양산 이런 부분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HBM3 그 부분 8단 테스트 통과를 좀 8단 통과를 삼성에서 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었죠. 근데 SK하이닉스가 한 발 더 앞서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차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미중 패권이 점점 격돌을 좀 해주고 있다.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도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이슈가 뭐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현재 딥페이크 텔레그램에 대한 이슈가 상당 부분 세게 약간 옮겨주고 있다. 그러게 학습 효과인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2차 전지 화재 사건 이것 때문에 2차 전지가 거의 대세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돌아가고 있죠. 자, 이 부분들도 인공지능 AI가 심각하게 피해를 주지만은 심각하게 이게 실생활에 이제 파고드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다만 AI가 안 좋은 쪽으로 먼저 이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범죄라든가 아니면 군사 무기
또 이론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상용화되기 때문에 실생활이 좀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SK하이닉스 이달 말에 HBM3 12단 양산을 한다. 이미 이제 콜 테스트를 통과를 좀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이제 비교가 되죠. 삼성전자는 HBM3 18단 콜 테스트 이제 통과가 됐다. 상대로서 6개월 뭐 차이가 났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앞으로에서도 마찬가지 HBM4를 준비를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HBM4 그다음에 HBM4E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차세대 제품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고객 맞춤형,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에 맞는 그런 HBM을 여기에 이제 발주를 한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디램 SSD 이런 것만 생산하기 때문에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공익 맞춤형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드디어 파운드리 개념이 등장을 했다 하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낙폭화대가 상당 부분 많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독점 규제 뭐 이것 때문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SK하이닉스가 미리서 거의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먼저 움직여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수는 쌍바닥이 안 왔지만은 이게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리서 쌍바닥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수는 조금 내려갈 수가 있을 거로 좀 지수는 한 절반 정도 내려왔죠. 더 내려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미리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지수가 더 내려오더라도 버텨주다가 강하게 약간 올라와 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저로의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생물보안법 부분들이 지금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다음 주 표결이 되고 있고 오는 9월 9일,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뭐 이번 주말 다음 주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추석 전에 이제 펼쳐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현재 연휴를 앞두고 2, 3일 앞두고 강력한 시세를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첨단 산업,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기차 부분들,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 뭐 태양광이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규제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세부터 출발을 한 거죠. 관세,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보안 안보 개념에서 해가지고 미국 자체에 아예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는 것들이 좀 있죠. 뭐 그런 부분까지 규제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보호무역 관점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미중 패권이 계속 갈수록 격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대적 수혜 개념으로서 바이오가 등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제 이 대장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ST팜에 대해서 이 백신 원료 의약품이지만은 올리고핵산이죠. 이게 그렇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mRNA 부분들이 대세로 작용이 되면서 치료제 시장까지 넘보아주고 있죠. 예방 백신, 암 예방 백신까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SD팜에 대한 어떤 글로벌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원료 의약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트정으로 저고점 돌파하려다가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가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주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지켜보시기 알테오제, 그다음에 유한양해 이런 종목의 흐름의 연장선에서 SD팜이 다시 한번 제2의 알테오제 이런 가능성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직접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정부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모두 떠들고 있죠. 바로 이제 이 보안, 텔레그램, 특히 딥페이크 그런 부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장 앞서는 것이 이제 센즈랩에 비해서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많지만은 상품화시킨 것은 유일하기 때문에 센즈랩이 약간 대장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오늘 강세되는 것은 다른 종목이 강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시총이 약간 무거워지려고 하고 있고 또 가장 먼저 올라갔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상한가를 묵하고 약간 주춤거리더라도 이격 조정 흐름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센즈랩, 모니터랩, 한싹 이런 종목군들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확실한 어떤 서비스를 탐지 서비스를 하는 센즈랩이 약간 대장주의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들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뭐 호재 약재가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전구체 그 중국하고 합작을 해서 이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뭐 약간 찰필이 미룬다는 그런 부분인데 또 다른 차원에서 포스코 부분들이 캐즘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광산이나 이쪽에 투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어떤 그 투자를 진행한다 하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앞으로 미중 패권이 격화됐을 때는 자원 전쟁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자원은 부분들은 뜰 확률이 많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포스코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에 대한 관련된 관련주는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내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오늘 시장이 처음에는 상승장이었다가 나중에는 하락장으로 또 돌아서면서 한치 앞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떤 테마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대세고요. 딥페이크가 대세인데 2차 전지를 좀 하는 김에 좀 체계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기본 소재로 하는 3원계 배터리가 대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3원계 배터리의 양극 소재가 되는 니켈, 코발트, 망간 요거에 대한 자원 확보가 절실한 개념이 좀 등장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튬 외에 니켈, 코발트, 망간도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 니켈, 왜냐하면 하이 니켈의 함량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니켈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망간도 코발트가 비싸기 때문에 망간을 더 첨가를 해서 하이망간 뭐 이런 쪽도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니켈, 코발트를 빼고 니켈, 망간의 중요성이 이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 소재가 되는 니켈, 코발트, 망간에 대한 밸류체인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탈중국 공급망을 하루빨리 완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현재 이 2차 전지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3원계 배터리, 양극재 소재가 쓰는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 이렇게 붙이죠. 음극재는 이제 흑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을 현재 섞는 것을 이제 전구체라고 좀 했죠. 그래서 요거하고 리튬을 결합을 시켜서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지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극재 소재가 되는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니켈, 코발트, 망간 요새는 여기에다가 출력을 더 증가시켜서 알루미늄을 더 첨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켈은 에너지 밀도, 리튬에 대한 에너지 밀도, 전력에 대한 에너지 밀도, 충전했을 때 얼만큼 많은 충전을 하느냐, 에너지 밀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이니켈로 당연히 가죠. 그다음에 코발트는 안정성, 수명 부분들이 있죠. 망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강화시켜서 알루미늄을 더 높이고 안정성이나 이런 쪽에 코발트를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줄이다 보니까 화재 폭발 원인도 여기에서 좀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플러스 알파 알루미늄이 3원계의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은 어디서 추출하느냐? 첫 번째 부분들은 전구체에서 하는 겁니다. 세 개를 수입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전구체 생산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 대표적으로 나온다. 간접 생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어디서 나오느냐. 폐배터리를 리사이클 하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 나온다. 물질은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이 두 번째는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광산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3원계 배터리의 트렌드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NCM 11, NCM 이렇게 되는데 NCM 뭐 622 이것은 뭐냐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이 811 다음에 9반반까지 증가되기 때문에 니켈의 함량을 극도로 매우 강하게 높이는 부분들이 하이니켈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들은 여기에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 다음에 니켈의 어떤 중요성들이 굉장히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또 하나의 트렌드는 코발트가 비싸기 때문에 코발트 프리 양극재 이런 부분이죠. 코발트가 없어졌습니다. M이죠. X는 미제 물질 여기다 이제 첨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트렌드가 현재 망간 리치, 망간을 더 많이 이제 첨가하는 그런 쪽으로도 증가를 좀 해주고 있고 LFP 배터리도 망간을 첨가하는 어떤 제품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망간 리치 또는 하이망간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이제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니켈은 이제 우리가 이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로니켈을 생산합니다 하면은 니켈 관련주인 줄 알고 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원재료가 페로니켈, 무조건 황산니켈. 황산니켈이 바로 양극재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황산니켈을 사용합니다. 2차 전지 소재를 사용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스테인리스 관련된 종목은 전부 다 니켈이구나 하면서 스테인리스 제품 관련된 종목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코발트도 마찬가지. 황산 코발트, 그다음에 망간도 뭐 페로망간, 실리콘 망간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황산 망간을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진짜 비교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니까 페로망간, 뭐 이런 실리콘 망간, 뭐 이거 하니까 관련된 종목을 막 투자하시는 어떤 해프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니켈 유통을 하는 업체, 그다음에 니켈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 그다음에 니켈 광산 지분을 하는 업체, 한 땀 한 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전지용 니켈을 생산하는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업체, 고려아연, LS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니켈에 대한 광산 지분을 하고 있는 SX, EM+, 뭐 LX 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코발트도 마찬가지죠. 유일하게 이산화티타늄하고 항상 코발트를 생산하는 코스모화, 망간도 고려아연, LS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됐기 때문에 니켈, 코발트, 망간 좀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2차 전지였습니다. 이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지 또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으니까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은 또 이 2차 전지의 소재에 집중을 해주셨는데 이 네. 소재의 강한 기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양극재 소재를 뭐 생산하는 업체 고려아연 하고 LS라는 종목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뭐 아연만 생산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부산물에서도 얻는 부분들도 있고요. 별도의 캠코라는 회사, 황산니켈 전문으로 생산하는 캠코와 그다음에 전구체를 생산하는 한국 전구체에 지분 투자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니켈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졌고 전구체에 대한 부분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분이 좀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박스권이죠. 이번에 세 번째 돌파를 좀 해주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 전쟁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미중 패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LS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LS는 LG가 이제 계열 분리되면서 하는 어떤 계열사 쪽으로 좀 됐는데, 그 중에서 LS의 자회사 LS M&M 이 부분들이 황산니켈을 생산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 품목을 늘려서 황산 코발트나 황산 망간까지 확대 계획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LX가 현재 전력 전선 어떤 계열사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2차 전지 쪽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종목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바닥 이중 바닥이죠. 이중 바닥이 한 번 하락, 두 번 하락,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여기서 쌍바닥 가능성이 많죠.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LS를 우리가 집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고려아연입니다. 이 친환경 고순도 황산니켈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LS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을 통한 사업 확대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은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좀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굳이 꼽자 하면은 LS라는 네. 종목입니다. 자, LS라는 종목은 이제 지주회사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LS 부분들이 자회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선, LS 전선, 그다음에 LS 전선 아시아, 베트남에 있는 거, 그다음에 가운 전선도 인수를 좀 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 전선 관련해서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LS M&M의 자회사, 손자회사가 되겠죠.
토리컴이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전구체뿐만 아니라 니켈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의 현황을 보시면은 전기를 중심으로 충전 사업, 그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계속해서 넓혀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이제 다크호스로 이 업체가 등장을 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옛날 니꼬동 부분이죠. 옛날 LS 니꼬 동재련의 약자 니꼬동이라고 하는데 LSMM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해 자회사가 토리컴인데 여기서 현재 황산 니켈이나 몇쪽 부분들을 전문화 생산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LS를 좀 더 그래도 더 낫지 않느냐. 또 최근에 뭐 전력 이슈도 있는데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전혀 시세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LS였습니다. 자회사들의 활약이 기대되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시장이 아쉬운 흐름으로 돌아섰지만 또 저희가 힘낼 수 있도록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네, STX입니다. 네. 예. 자, STX 하면은 뭐 지주회사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SS 그룹, STX 중공업, 조선해양 이쪽으로 알려지는데 계열사가 이제 분리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지주회사를 좀 했다 보니까 이 업체 부분들은 상사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원자재 수급 이런 수출입, 에너지 사업 등을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트렌드에 맞추어서 2차 전지 소재 전문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튬 하면은 중국 영정 리튬이 유명한데 MOU를 체결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태백시하고 희소금속 관련된 산업단지 수성을 위한 협약도 마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니켈, 흑연, 이런 광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이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러시아의 메첼과는 석탄 코쿠스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알다시피 석탄 코쿠스나 석유 코쿠스 여기서 침전물을 이용해서 흑연을 만들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음극재 소재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것들을 완성을 좀 해 나가고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흑연 반화력, 흑연하고 연결이 되는 모잠비크의 카울라 강산에 투자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이기 때문에 음극재 쪽에서도 이제 마스터가 좀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양극재 소재가 니켈 코발트죠. 여기를 보시면은 이 마다가스카르 부분의 암바토비 광산 요거를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를 굉장히 높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니켈은 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인도네시아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니켈광 투자도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옆에는 여기 이제 배후 이제 부지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니켈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강화를 하기 때문에 광산이나 광석만 실어가지 말고 여기다 전기차도 만들고 니켈 재련 공장도 만들어라. 규제도 굉장히 심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현재 밸류체인을
완성을 좀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밸류체인을 거의 완성을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STX를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STX가 이것 때문에 한 차례 굉장히 크게 시세를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점이 얼마입니까? 46,000원 정도 되죠. 이제 뭐 46,000원, 45,000원 잡고 자, 10분의 1 투막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4,500이 되는 거죠. 완전하게 대바닥. 다른 것은 그렇게 이렇게 많이 좀 빠지진 않았습니다. 유상증자 못못 해가지고 시총이 1,700억 정도. 그러니까 그때 1조 넘어가고 했던 것은 2차 전지 소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직계열에 대한 버블들이 상당히 심했죠. 근데 지금은 원 가격까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STX 다른 어떤 니켈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X를 골랐던 것은 가장 크게 낙폭 과대됐던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뭐 LS나 고려아연 이런 종목을 하지 않고 STX를 고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가격은 자 5,000원이 되면은 약간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매수가는 오늘 종가고 현재 목표가는 약 9,000원 정도 약간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세였다가 현재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코스피는 2,571선, 코스닥은 7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테마머니로는 HBM, 바이오, 딥페이크 2차 전지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 2차 전지에 조금 더 집중해봤습니다. 또 오늘의 토픽은 LS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른 오늘의 머니 종목은 STX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의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